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네, 김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프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여기는 이제 현대 월드타워 19층. 예, 네. 19층. 김프로 쇼를 녹음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곳입니다. 제가 여기에 옛날에 13층에서 한 2년 가까이 그래요? 여기 오피스텔 사무실 썼었어요. 아. 예, 그때는 이제 월 한 60만 원 정도 냈는데 어때요 지금? 비슷합니다, 지금.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목동에서 여기가 할렘가로. 그렇죠. 목동에서 가장 처음 지어진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할렘가예요, 할렘가.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김프로의 그 사무실을 와 보니까 SBS가 보여요. 내려다보고 있어요. 예. 그래요. 아직 미련이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예. 이게 할렘 가다 보니까 제일 싸서 할렘가다 보니까 싼데 고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측장이 네. 바로 정면으로 마주 보이는 곳으로. 그러니까. 예, 그래요. 통상 이제 예측장을 한 2년 정도는 그쪽 방향으로 오줌도 안 싼다고 하는데 화장실도 지금 SBS 방향이에요. 이게 뭐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만나면 뭐 이 근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술 약속이 잡히고 그렇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예측장이 낫다. 근처가. 이제 청계천 시대를 잡고 목동 시대를 열었는데 사실 뭐 청계천보다는 목동에 있는 게 더 폼이 납니다. 그런가요? 예. 네. 어쨌든 축하드리고 오늘 그래서 김프로와 함께 김프로 사무실에서 픽처 컴퍼니. 예. 정영진이는 빅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거는 또 빅 픽처군요. 예, 그래요. 하여간 빅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하여간 좋습니다. 네. 커야죠. 사실은 뭐든지 커야 됩니다. 예, 자 김프로 일주일 동안 방송을 쉬었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이 노예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쇼생크 탈출해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예. 그 평생 감옥을 나가고 싶어가지고 예. 감옥을 나가겠다고 막 하다가 모건 프리만이 예. 감옥을 정작 나왔는데 예.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줌 싸러 갈 때도 그 아르바이트 하는 주인한테 네. 허락을 받으니까 짜증을 내죠. 그건 그냥 가도 된다. 왜 이렇게 허락을 자꾸 받냐. 그렇지. 약간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김프로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 아내가 일생의 김용민 브리핑을 들어본 일이 없는 제 아내가 김프로 코너가 막을 내린다고 하니까 뭐 이혼하자고 막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김프로를 붙잡아야겠다. 네. 해서 제가 이젠 갑을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마다 우리 김프로를 만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동안 이제 일간지 간지였다면 이제는 주간지 간지 아니겠습니까? 정통 시사주간지와 한번 네, 겨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층성도 있어야 되고 네. 무엇보다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이제 알려줘야 하고 또 하나 문장이 좀 짧아야 되겠다. 그렇죠. 어떤 문장은 한 2분 동안 마침표가 지켜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매일 방송의 후유증이었죠. 예. 그런 식으로 태업을 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일주일 동안의 이슈들 중에서 한번 꼭 짚어봐야 될 특히 사법과 연관된 사안들 살펴볼 텐데 박근혜가 아주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이 서초동 소식 중에는 박근혜 이제 형량이 추가된 그 추가 기소된 내용이 이제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모두 18개 혐의로 1심에서 재판을 이제 받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본인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2개 혐의가 추가돼서 이제 뭐 다 하면 뭐 뇌물 뭐 횡령 뭐 이런 게 이제 추가돼가지고. 그럼 1심 판결 때 추가 기소된 이 사안도 함께 묶여서 판결됩니까? 이제 원래 그 권한은 법원에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그냥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1심 재판이 거의 뭐 2월 달에 이제 선고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합쳐가지고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은 2월 달에 결론이 나오고 추가 기소된 내용은 별도 혐의니까요.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다가 아마 2심 재판 때 병합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러 가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재판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근데 뭐 사안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제 선고 형량이 한 번에 나오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굉장한 중형이 예상이 되죠. 이번에 추가된 거 아니더라도
뭐 이미 지금 기소된 것들 보면은 무기형도 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네. 뭐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글쎄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 양형 기준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적용이 되는가, 요거를 박근혜 재판에 빗대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김프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까? 뭐 이제 듣다 보시면 네. 대충 어느 정도 나오겠군 하는 감은 조금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양형 기준이라는 게 이제 여러 법원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네. 근데 각자 판사들이 다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이제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데 뭐 가격 정해져 있듯이 이렇게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뭐 5년 이상, 네. 뭐 3년 이하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얼마나 줄 거냐는 상급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걸 대충 참고해 보기는 하지만 잘못하면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뭐 강릉에서는 한 3년 나왔던 사람이 뭐 아니면 저쪽 뭐 해남에서는 뭐 5년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형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나오면 네.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기준을 이렇게 통일을 해가지고 정했어요. 근데 그 정한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2009년 정도 됐을까요? 그렇지. 네, 10년이 안 됐거든요. 김프로가 이제 취재 수첩 들고 서초동을 누빌 때, 네, 그때 나왔군요. 네, 그때 네.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딸딸 외웠어야 했겠네. 근데 뭐 그 외울 수 있을 만큼의 건 아니고 약간 네. 이제 백과사전 같이 각자 이제 범죄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데 지금도 계속 기준이 마련돼가고 있습니다. 수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 살인, 뇌물, 성범죄, 뭐 횡령, 배임, 절도, 사기, 교통 뭐 이런 이제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이런 주요 범죄들 한 20가지에 대해서 네. 양형 기준이 이제 마련이 돼 있는 상태고요. 양형 기준이 없는 범죄 같은 거 있을 거잖아요. 네. 뭐 우리가 지난해부터 아주 많이 들었던 직권남용,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흔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따로 마련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양형 기준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걸 만들기도 하고 기존에 만들어졌던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예. 수정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근데 뇌물죄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살인죄보다 더 무섭게, 그래요? 네, 살인죄 다음으로 무섭게 이 처벌하고 있는 범죄예요. 예. 근데 뇌물죄라는 거는 공무원이 직무상의 대가로 불법적으로 이득을 챙긴 범죄에 대해서 이제 처벌하는 예. 법조항인데 예. 이게 대가 관계가 그래서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자기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명확하게 뭘 주고받고 한 것이 딱 떨어지게 나와야 굉장히 세게 처벌하는 법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 대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예. 뭐 그래서 지금 진경준 검사 같은 경우도 그냥 보험성으로 들어놓은 것도 처벌을 따로 못하게 뭐 이렇게 됐잖아요.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김영란법이고 예. 김영란법은 대상을 조금 늘린 거예요. 공무원만 처벌을 그렇게 받으면 좀 그렇다. 그렇지. 사립학교 교원이라든지 기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까지 싹 한꺼번에 처벌을 받도록 이때는 대가 관계가 없어도 돈을 일단 무조건 큰 돈을 받으면 안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은 뇌물죄의 그 약간의 빈 구석을 김영란법이 이제 보완해주는 시스템이 이제 마련이 됐는데 뇌물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김영란법이 있었군요. 그렇죠. 대가 관계라는 것 때문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인 사람은 대가와 상관없이 예. 그냥 100만 원 이상 무조건 받으면 예. 무조건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돈 아예 받지 말고 밥 먹는 것도 얼마 이하만 먹어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래도 예전에 있었던 정말 말도 안 되게 진경준 검사장 같은 경우도 지금 김영란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냥 무죄가 나온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진경준이 김영란법 이후에 그렇게 주식을 받았다면은 당연히 처벌할 수 안 있는 되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은 그렇게 보험든 뭐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보험성으로 뭘 받았다가는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김영란법을 저항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구린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겠어요? 무리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야, 뭐 이런 걸 처벌해. 네. 이런 거 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관행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뭐 생각들이 좀 배 있는 거라고 보면 되죠. 김프로가 너무 반발을 해가지고 왜 이러나 했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 이제. 이제 없어요.
이 시행돼도 됩니까? 저 괜찮죠. 알겠습니다. 저만 얻어먹을 수 있어요. 다행입니다. 민간인이라. 너무 김프로가 이제 불편해가지고 김영란법 얘기도 안 했는데 다행입니다.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양형 기준으로 돌아가면 양형 기준이라는 걸 대법원에서 그래서 마련을 해놓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을 하자. 그러면 비슷한 형량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시행을 한 건데 뇌물죄를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가장 적게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형량은 6개월에서 2년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정상 참작을 충분히 해줘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액에 따라서 이걸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6개월에서 2년 정도 되는 거는 받은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일 때 그렇게 되는 건데 5억 원 이상이 가장 세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감경을 해줘도 감경을 해준 게 징역 7년에서 10년 사이 정도를 줘야 되고요. 여기서 감경이 아니고 이건 좀 가중처벌해야 된다라는 사연들이 좀 있으면 11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감경인자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이제 감경인자가 있고 가중인자가 있거든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가중인자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11년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맞게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뇌물 지금 2월 달에 재판 결과가 나올 거는 모두 368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검찰의 기소사항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한테 뭐 한 300억 가까이 298억을 받고 롯데한테 70억을 받고 근데 이거는 또 받았다가 돌려주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368억 원을 뇌물을 받은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액수는 굉장히 크지만 약간 조금 뭐랄까요? 찜찜한 구석이 한편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대가 관계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받는 대신에 뭘 해주고 그 돈을 내가 챙겨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뇌물죄가 딱 이렇게 구색이 갖춰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삼성한테 받은 돈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정유라한테 갔잖아요. 정유라, 최순실 이런 사람들한테 돈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공동체다. 그렇지. 그래서 박근혜가 직접 자기가 챙겨가지고 받지는 않았지만 최순실, 정유라한테 준 것도 본인의 이익하고 같다라는 이제 논리를 폈는데 그거를 아주 깨부수려고 경제 공동체라는 말이 어딨냐. 부부간에도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될 건데 두 사람이 부부도 아니고 친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친구인데 그러니까 박근혜 쪽에서는 항상 주장했던 게 나는 속았다. 최순실한테 속은 거라서 난 모른다. 그리고 아니 내 딸도 아닌 사람한테 그렇게 뭐 이득을 몰아주고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나는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라는 프레임으로 가지고 나갔던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박근혜 말대로라면은 그 박근혜 배경이 없는 최순실하고 정유라한테 돈을 줬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택도 아닌 얘기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놓고 보면 대가 관계가 명확하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득을 안 받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약간 찜찜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 일이 만약에 김용민의 일이고 또 김용민이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얄짤없지. 뭘 말이라고 해. 얄짤없지. 이게 하여튼 센 사람들한테 약하고 또 더군다나 박근혜는 이제 뭐 개털이 됐지만 삼성이라는 또 하여튼 뭐 경제 대통령이라고 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 하여튼 그런 금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과 연관된 일이니까 그게 아무튼 법리적으로 놓고 세밀하게 따지자 보면 하여튼 좀 상식과는 괴리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동안 굉장히 찜찜했었는데 이번에 추가 기소된 내용으로 그게 완전히 까부서졌어요. 완전히 까부서졌다. 그렇죠. 우리 김 프로가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완전히 까부서졌어요. 완전히 까부서졌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그 국정원에서 나온 돈을 17반을 계속 받아가지고 챙겨서 썼다는 돈이 전부 다 하면 36억 5천이에요. 근데 그 중에 16억 원 정도는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근데 20억 정도는 다 본인이 썼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양형 기준상 5년 이상이면 그리고 거기에 가중되는 요소들이 있으면 징역 1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5억이 훨씬 넘는 돈을 뭐 기치료 하는데, 주사 하는데, 옷 입는데 뭐 이런 데를 다 쓴 거예요. 자기 집 관리하는데. 그렇죠. 집 관리도 하고 뭐 대포폰도 쓰고 뭐 하여튼 그런 데 들어간 돈이 나온 거죠. 물론 박근혜와 최순실을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은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이 굉장히 세세하게 그리고 여러 명의 진술이 들어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불리하죠. 예. 근데 지금 2월 달에 재판 결과가 나올 거에서는 경제 공동체라는 것만 까부수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그 양형 기준 중에 뭐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어차피 헷갈리실 테니까 책임의 경중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는 일반 양형 인자라고 하고 그 안에 있어요. 결정돼 있는 게. 그리고 다시요. 그 안에 있어요.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게. 그리고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를 보자 하고 정도를 따져서 보면 가중할 건지 감경할 건지 뭐 요거를 결정하는 거를 어려운 말로 특별 양형 인자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 양형 인자로 먼저 정해놔요. 그런 다음에 몇 년형을 줄 거냐 그 안에서 11년부터 무기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가중해서 주면 그 안에서 몇 년형을 줄 거냐는 이제 일반 양형 인자로 따지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뇌물죄 그 지금 가중인자 감형인자를 따져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년 넘게 장기간 받거나 업무 관련성이 높거나 3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동종전과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퍼펙트하네.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까 이제 가중할 건지 감경할 건지를 큰 틀에서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몇 년을 줄 건지를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말씀드린 거는 몇 년을 정할지에 해당되는 요소들이에요. 예. 근데 이걸 가중할 건지 아니면 감경할 건지를 정하는 요소는 뭐가 있냐면 적극적인 요구인지 아니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 교사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시킨 건지 뭐 요거에 따라서 그리고 수뢰 후 부정처사 뭐 이런 어려운 말이 있는데 돈을 받은 다음에 이제 나쁜 짓거리를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하면 돈 줄게 하고 돈만 받고 뻥카 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그나마 난데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자기가 뭔가 나쁜 짓을 하면 요건 또 별도의 죄목으로 또 처벌을 해요. 같이 가중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누범이냐. 근데 누범은 아니니까 누범의 경우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중 처벌을 그러니까 뇌물죄 중에서도 이제 가중 처벌을 받는 곳에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몇 년형을 줄 거냐를 볼 때 놓고 보는 게 일반 양형 인자인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넘게 받았느냐 장기간에 그리고 업무 관련성이 높으냐 그리고 3급 이상 공무원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다 해당이 되면 이제 형을 높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368억 원 지금 2월 달에 재판 결과 나올 지난번 진행되고 있던 그 재판에는 2년 넘게 장기간 받았다는 것도 약간 애매하죠. 그리고 업무 관련성이 높으냐도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감형인자의 뭐가 함경 요소에 뭐가 있냐면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뇌물을 돌려줬거나 아니면 자수했거나 뭐 심신이 미약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게 특별 양형인자여가지고 감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부분들이 약간씩 있단 말이에요. 그 롯데는 돌려줬죠. 최순실 와가지고 자수한 형태로 들어왔죠. 그리고 뭐 아프시다고 계속 하잖아요. 그럼 뭐 심신이 미약하다고 이제 주장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지난번 재판만 놓고 보면 물론 뭐 아주 무죄를 받거나 뭐 형량을 적게 받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법리적으로는 찜찜한 요소가 남아 있는데 이번에 36억을 본인이 받아가지고 챙긴 거에는 2년 넘게 장기간 계속 받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3급 이상 공무원인데다가 업무 관련성도 굉장히 높잖아요. 자기가 그렇지. 받아가지고 자기 돈은 막 쓴 거니까.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혜택을 받아서 누린 사람이 본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죄질이 굉장히 나쁘고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 게 36억 안에 이제 그중에 20억을 자기가 뭐 자기 이제 수화 부리거나 뭐 이런 데 썼다는 거니까 요게 인정된다 그러면 나머지가 다 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한 중형이 이제 예상되는 거여서 그 중에서도 가중이 되고 가중에서도 더 높은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리 천지가 개벽해가지고 적게 받아도 11년 이상은 나오는 형이고 가중되는 요소들이 이제 여러 개 있었으니까 그러면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인의 나이 뭐 이런 거를 이제 다 고려해가지고 형을 줄 텐데
최순실한테 25년을 구형했으니까 적어도 그것보다 적게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뭐 25년이라고 치고 최저 그럼 이제 박근혜 나이가 68 더하기 25 하면은 이게 앞으로 아니 이제 90 넘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사실상 무기징역하고 뭐 크게 다를 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죄질로만 보자 그러면 5억 원 넘는 돈을 자기가 그냥 막 이렇게 착복해서 쓴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1심 재판 결론이 나오기 전에 나왔다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관리를 20억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이 돈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4명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나머지 그 문고리 3인방 그 사람들만 알고 따로 금고를 두고 거기다가 돈을 넣어놓고 박근혜가 불러가지고 돈 좀 갖고 와 이러면 그거를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테이프로 잘 싸서 그리고 가져다가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술이 여러 명이 이제 이렇게 맡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3명과 박근혜까지 4명만 알고 있는 사실을 최순실이 이렇게 끄적끄적 써가지고 한 메모 이런 걸 보면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 이걸 박근혜가 지시해가지고 다 운용하는 돈의 내역을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최순실이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제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몰랐다 하는 내용도 허물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368억 원을 뇌물을 수수하고 70억은 또 나중에 돌려주고 어쩌고 했지만 이 내용도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에 이 내용도 중형이 예상되는 데다가 그 이후에 나온 36억은 개인이 착복해가지고 쓴 것으로 해당되니까 이거는 25년형 보다 적게 나오기가 어렵다 사실상. 그러니까 검찰이 잘 봐줘서 구형해도 20년에서 25년은 그냥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갈 수밖에 없다. 무기로도 구형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충분히. 사형까지는 아니겠지. 일단은 사용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무기까지니까. 만약에 이제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무기를 구형할 수도 있겠죠. 대통령이었고. 무기형 받아서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거는 제가 이제 찾아봐야 될 텐데, 보통 무기징역을 받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이제 감형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아마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찌됐든, 택도 없이 한 10년 살고 무기수가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제 박근혜는 전두환도 사형 선고받고 풀려났으니까. 근데 박근혜도 아마 아무리 형량을 많이 받더라도 언젠가 사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형량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본인은 그렇죠. 지금 이걸 따져가지고 법리적으로 다퉈가지고 이거를 형을 적게 받고 어쩌고 하는 게 이미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본인은 여기서 그냥 정치적으로라도 내가 좀 살아나려면 말씀하신 사면이라든지 감형이라든지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받아보려면 지금은 나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아무래도 그런 상황을 만들려다 보니까 국선하고 쪼잔하게 법리로 다퉈가지고 이렇게 하느니 내가 억울해요 라는 제스처라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줘서 지지하는 세력들이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훨씬 나중에 낫겠다라고 판단을 본인이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박근혜는 왜 이렇게 대범했습니까?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고 거기다가 더한 거는 현금이라서 그랬을 거예요. 국정원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현금으로 나오고 일단 허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라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심의를 받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돈 주는 사람만 정확히 입을 틀어막으면 걸릴 일이 없죠. 현금으로 가져와서 쓰는 것도 다 현금으로 쓰면 기록이 안 남으니까 아주 은밀하게 자기 3인방 이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돈을 많이 준 것 같아요. 활동비 하라고 이렇게 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땡큐죠. 그리고 그게 이제 상당 기간 오래 지속이 되는 걸 보니까 이거 정권을 이렇게 털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가도 되겠다 하니까 액수도 올려서 더 대범하게 이제 막 한 건데 이게 뇌물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인죄 다음으로 굉장히 무섭게 처벌받는 거기 때문에 3인방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특히나 이재만 안봉근 같이 나중에 잡혀 들어간 사람의 경우에는
그 전에 제가 브리핑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부터는 본인의 이익에만 부합하도록 할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세세하게 다 볼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맞췄다 이거예요? 그렇지. 지금? 네. 이런 광을 팔아줘야 됩니다. 예. 아무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실제로 종착지가 자신들이 되면 이 5년 이거는 뭐 박근혜는 정치적으로라도 뭔가 판단을 할 때 검찰이 조금 신경을 쓸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정무적으로. 그렇죠. 근데 뭐 이제만 안 본 건 이런 사람들이 돈 몇 억 받았다 그러면 봐주겠어요? 거기는 얄짤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무적으로 안 거죠. 이거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서 내가 자수하고 뉘우치고 있고 뭐 이런 프레임으로 조금이라도 덜 받으려면 세세하게 다 물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시켜서 부정한 일을 그냥 심부름만 한 것이다라고 최종 종착지를 저쪽으로 떠넘겨야 내가 어쨌든 중형을 안 받을 수 있다라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 두 사람 알고 있는 걸 굉장히 소상하게 다 불었을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촘촘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났다고 봐야 되는데 이 모든 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추명호 전 국장의 영장이 기각이 되지 않았으면 안 나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밑에 있는 사람이 뭐야 이거 하고는 불어서 그게 이제 나비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까지 돌아온 거니까 참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추명호 국장이 풀려나면서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오라이 씨발 저 사람이 풀려? 그리고 난 붙잡혀 있어? 다 불어야지 해서 불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죠. 이 나비 효과가 결국에는 박근혜에게 치명적인 그런 일격을 가하는 그런 도구가 됐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사실은 박근혜가 이제 경제 정책을 펴면 그네노믹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 초이노믹스가 나왔단 말이죠. 이 경제에 있어서는 박근혜를 제치고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간판이 됐던 그 최경환 이렇게 비참한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대선 후보가 경제학 박사가 아닌 이상 경제에 대해서 이제 보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뒤늦게라도 이제 정치를 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경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 조력을 받아서 뭔가를 만드니까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에 대한 이해 정도는 있고 그거를 실무선에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오면 논의해가지고 결정해서 나가고 뭐 이러니까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노믹스가 나오는 건데 이제 모든 사람이 아는 거죠. 박근혜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맨 위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최경환이겠구나. 또 이제 경제학을 공부했으니까 뭐 대선 후보 비서실장도 하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도 하고 경제부총리도 하고 거의 뭐 친박계 중에는 이제 2인자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실세 중에 실세였는데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경제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친박계 실세기 때문에 국정원이 이제 돈을 갖고 와라 했을 때 실무자 중에는 실제로 사표를 쓸 생각으로 반발을 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도 막을 수 없었던 거죠.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이 지금 사다리 날 단초를 제공을 했었는데, 어쨌든, 본인은 돈을 만약에 받은 게 사실이라면 할복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막 뻥카도 치고 막 하셨는데 결국은 구속됐어요. 그리고 이우현 의원도 대표적인 친박 인사 중에 한 명이었던 공천원금 비롯해서 뭐 한 10억 원대 이제 뭐 뇌물수수한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거든요. 근데 이 이우현이 서청원 전 대표의 최측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우현한테 간 돈이 어떻게 쓰였느냐에 대해서 용처를 조사하겠죠. 그러다 보면 서청원도 지금 잠을 잘 못 자지 않을까. 이미 뭐 녹취가 공개됐잖아요. 뭐 하여튼 딴 건으로. 뭐 하여튼 친박이 거의 몰락한 것을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어준 사건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박근혜가 저렇게 오간에서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뭐 지지하거나 뭐 연민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우리 공주님 하면서 매달리는 사람들의
지지세가 얼마나 남아 있을 것이냐만 이제 박근혜 개인한테만 네. 해당이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박근혜를 추정하면서 따랐던 뭐 그 친박 세력들은 완전히 괴멸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이제 정계에서 할 역할은 다 했다라고 네.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최경환 이야기는 뭐 더 길게 할 것 없다고 보는데요. MB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뭐 제일 먼저 이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MB 언제 구속됩니까? 그거 물어보던데 뭐 2월 내에는 어쨌든 그래도 조사를 받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김프로 말 믿고 MB를 소환한다는 것은 뭐 결국 모든 자료를 다 축적해 놓았고 빼박 증거를 다 모아놓은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요? 문제 없습니까? 뭐 문제가 생겨도 당신 생길 테니까. 아니 네가 했다고 그랬거든. 네가.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 국세청에서 특별 세무조사 그렇지. 했잖아요, 이번 주에. 조선일보가 네. 뭐 난리가 났어요. 사설로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충견이라고. 개해라서 그런가? 이 충견이라면서 국세청을 맹비난했어요. 이제 사실은 경주라면은 대구 국세청이 나서야 되는데 네. 왜 서울 국세청이 나서냐? 뭐 이건 뭐 틀림없이 정권 차원의 보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안이 크니까요. 택도 아닌 얘기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자기들이 했던 것 때문에 재발 저려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네. 그 태광 실업이라고 있습니다. 알지. 그 나이키 신발에 뭐 거의 이제 OEM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박연차 회장이라고 기억하시죠? 알지. 네, 태광 실업을 한상률 국세청장이 뽐뿌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싹 털어간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나왔던 자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하는 단초로 거의 다 사용이 됐거든요. 그리고 불러가지고 이제 막 잡들이를 하면서 불어라, 뭐 A4지를 주고 써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쭉 이름을 썼던 것이 그때 관련돼서 기소된 사람들이 23명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것은 그리고 특히나 조사사국이라고 하면 서울청 조사사국이라고 하면 검찰로 치면 뭐 특수부에 해당되는 부서거든요. 저승사자.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 1국은 아주 일반적인 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정기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네. 조사 4국은 특별히 딱 찍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래가지고 하는 것이라 국세청 중에서는 가장 끝발이 센 곳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법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압수수색은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주는 것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적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만약에 김용민 씨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 그러면 김용민 사무실과 주거지, 차량, 뭐 휴대폰 뭐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김용민 씨가 집도 있고 옆에 오피스텔도 하나 얻어놨는데 검찰이 오피스텔의 그 존재를 모르고 집만 알았단 말이에요. 집 주소를 이렇게 적으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못하게 돼 있어요. 특정을 안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특정을 한다는 얘기는 예. 미리 기초조사가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불러다 놓고 예. 정말 잡들을 해가지고 조져가지고 그 사람이 자백을 했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내부 고발자나 뭔가 조금 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불어준 사람이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특정하도록 해가지고 하는 압수수색은 뭔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세청 세무조사는 뭐가 있냐면 자료를 그냥 다 갖고 올 수 있어요. 갖고 올 수 있다? 영장 없이.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세무와 관련된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치. 이거는 뭐 특정해가지고 무슨 서류 갖고 컴퓨터 갖고 이렇게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싹 다 그냥 싹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청부 수사를 하면서 태광 실업을 세무조사를 한 거거든요. 강금원 회장의 회사도 그런 식으로 털었고 무조건 가가지고 자료를 다 털어온 다음에 그러면 자료를 확인하다 보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서류인데 세무조사와는 관련이 없는 문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검찰에 넘겨줍니다. 고발을 하면서 같이. 예. 그러니까 그것들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와 같은 경우는 조사사국에서 내려가가지고 지금 경주 본사를 비롯해서
1공장, 2공장, 3공장도 지금 다 한꺼번에 동시에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세청이 싸그리 자료를 가져다가 컴퓨터니 장부니 뭐 이런 거를 가져다가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이게 나중에 검찰 수사에 굉장한 단초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관계자들은 지금 죽을 맛일 거예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진행이 좀 돼야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료를 이미 가지고 분석을 한 상태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조지는 거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심증만 가지고 조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근데 뭐 많이 불태웠고 그렇게 증거인멸을 한 상태고 벌써 뭐 그 논란이 있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과연 온전하게 자료를 남겨놨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럼요. 분명히 그럴 수 있고 너무 늦게는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추명호국장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런 게 터져나올 줄 몰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자료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이게 쑤셔 박혀져 있던 문서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특정해가지고 영장에 의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걸로 지금 조사를 한다는 거는 뒤늦게나마 수사를 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거라고 봐야 돼요. 좋은 신호라고 봐야 되고 예. 관련자들은 그래서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사실은. 격리 직원이 3시간 전에 도망갔어요. 도망갔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MB 정부 때부터 쭉 성은을 입었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제 뭐 영포라인 이렇게 친한 국세청 관련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어차피 국세청 직원들도 다 이렇게 아름아름 검찰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게 있듯이 국세청 직원들도 굉장히 그 동질감이 강하거든요. 만나보면 실제로 국세청 선후배가 굉장히 끈끈하고 예. 나가가지고 다른 업무를 해도 뭐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다 도와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차원에서 내부에서 정보가 샜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래서 자기 노트북과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급히 3시간 전에 이제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주 커다란 흐름을 다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듯이 횡령 금액도 뭐 처벌을 받는 게 격리 직원이 그제 이제 뭐 120억을 다 횡령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못 쓰고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120억이 전부 다 그 사람 횡령 범죄로 요일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붙잡혀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조사를 받을 때는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거거든요. 아무래도 뭐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렇죠. 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누가 시켰어요? 이렇게 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세를 거스르기에는 쉽진 않을 건데 물론 아쉬움은 좀 있죠. 그 사람의 컴퓨터, 노트북 뭐 이런 것이 다 확보가 됐다 그러면 조금 편하게 쉽게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진 않으니까 조금 복잡하기는 할 겁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국세청 직원들, 검찰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살펴본다는 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격리 여직원이 120억을 삥땅을 쳤다. 그러면 MB가 실소유주라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럼요. 근데 그 도로 토해냈다는 이유로 다시 회사 잘 다니고 벌써 1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거를 뭐 단순한 정치 보복 뭐 이런 프레임으로 덮어가지고 물타기하고 적당히 지나갈 수 있는 수준은 지난 것 같아요. 그 조선일보는 그딴 사설 내놓고 국민들이 그 동조할 거라고 생각하고 참 그걸 본인들 신문을 잘 안 본다는 사실을 이제 생각하셔야 될 텐데. 그 이제 한 명의 독자만을 위해서 네. 그 사설을 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래 오늘 또 김프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밖에 나와서 하니까 졸립네요. 네. 졸려요. 또 일간에서 이제 주간으로 바뀐 서초동 감식방장 김프로 오늘 목동에서 만나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매주 서초동에서 가장 핫한 사건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를 계속 준비 잘 하겠습니다. 자, 김프로 지수로 MB의 그 소환일 한번 딱 날짜를 한번 박아보시죠. 요거는 어제 정청래 전 의원은 찝었어요. 뭐라고? 2월 8일. 그래요? 예. 그런 거는 뭐 작년 뭐 연내에 뭐 소환된다고 뭐. 그분도 보니까 음력이더라고. 의미 없다고 보고. 근데 대세로 2월 안에는 어쨌든 될 거다 이런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대개는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부른다고 하더만요.
아무리 조금 예우 차원에서 뒤에 불러주긴 하겠죠. 뭐 월요일, 화요일 이때보다는. 2월 8일로 얘기했는데 김프로도 날 박으세요. 어차피 뭐 틀렸다고 뭐 소환 날짜 때문에 뭐 사람의 격을 얘기하진 않으니까. 아 그래요? 그거는 한 주만 주십시오. 제가 한 주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프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네, 김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프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는 이제 현대 월드타워 19층. 네. 19층. 김프로 쇼를 녹음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곳입니다. 제가 여기에 옛날에 13층에서 한 2년 가까이 그래요? 여기 오피스텔 사무실 썼었어요. 그때는 이제 월 한 60만 원 정도 냈는데 어때요 지금? 비슷합니다. 지금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목동에서 여기가 할렘가로. 그렇죠. 목동에서 가장 처음 지어진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습니다. 할렘가예요, 할렘가.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김프로의 그 사무실을 와 보니까 SBS가 보여요. 내려다보고 있어요. 아직 미련이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할렘 가다 보니까 제일 싸서 가다 보니까 싼데구르다 보니까 그렇죠. 예측장이 바로 정면으로 마주 보이는 곳으로. 그러니까. 그래요. 통상 이제 예측장을 한 2년 정도는 그쪽 방향으로 오줌도 안 싼다고 하는데 화장실도 지금 SBS 방향이에요. 이게 뭐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나면 뭐 이 근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술 약속이 잡히고 그렇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예측장이 낫다. 근처가. 이제 청계천 시대를 잡고 목동 시대를 열었는데 사실 뭐 청계천보다는 목동에 있는 게 더 폼이 납니다. 그런가요? 어쨌든 축하드리고 오늘 그래서 김프로와 함께 김프로 사무실에서 픽처 컴퍼니 정영진이는 빅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거는 또 픽처군요. 그래요. 하여간 빅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하여간 좋습니다. 커야죠. 사실은 뭐든지 커야 됩니다. 자, 김프로 일주일 동안 방송을 쉬었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이 노예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쇼생크 탈출해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 평생 감옥을 나가고 싶어가지고 감옥을 나가겠다고 막 하다가 모건프리만이 감옥을 정작 나왔는데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줌 싸러 갈 때도 그 아르바이트하는 주인한테 허락을 받으니까 짜증을 내죠. 이 양형 기준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적용이 되는가 요거를 박근혜 재판에 빗대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오늘 김프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까? 뭐 이제 듣다 보시면 대충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하는 감은 조금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이제 여러 법원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각자 판사들이 다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이제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데 뭐 가격 정해져 있듯이 이렇게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뭐 5년 이상, 뭐 3년 이하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얼마나 줄 거냐는 상급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거 대충 참고해 보기는 하지만 잘못하면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뭐 강릉에서는 한 3년 나왔던 사람이 뭐 아니면 저쪽 뭐 해남에서는 뭐 5년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형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나오면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기준을 이렇게 통일을 해가지고 정했어요. 근데 그 정한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2009년 정도 됐을까요? 그렇지. 10년이 안 됐거든요. 김프로가 이제 취재 수첩 들고 서초동을 누빌 때 그때 나왔군요.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딸딸 외웠어야 했겠네. 근데 뭐 그 외울 수 있을 만큼의 건 아니고 약간 이제 백과사전 같이 각자 이제 범죄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데 지금도 계속 기준이 마련돼가고 있습니다. 수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 살인, 뇌물, 성범죄, 뭐 횡령, 배임, 절도, 사기, 교통 뭐 이런 이제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이런 주요 범죄들 한 20가지에 대해서 양형 기준이 이제 마련이 돼 있는 상태고요. 양형 기준이 없는 범죄 같은 거 있을 거잖아요. 뭐 우리가 지난해부터 아주 많이 들었던
직권남용, 그렇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흔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따로 마련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양형기준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걸 만들기도 하고 기존에 만들어졌던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예. 수정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근데 뇌물죄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살인죄보다 더 무섭게, 그래요? 네, 살인죄 다음으로 무섭게 이 처벌하고 있는 범죄예요. 예. 근데 뇌물죄라는 거는 공무원이 직무상의 대가로 불법적으로 이득을 챙긴 그냥 가도 된다. 왜 이렇게 허락을 자꾸 받냐. 그렇지. 약간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김프로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 아내가 일생의 김용민 브리핑을 들어본 일이 없는 제 아내가 김프로 코너가 막을 내린다고 하니까 뭐 이혼하자고 막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김프로를 붙잡아야겠다 해서 제가 이제는 갑을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마다 우리 김프로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그동안 이제 일간지 간지였다면 이제는 주간지 아니겠습니까? 정통 시사주간지와 한번 결합을 네, 그렇습니다. 심층성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이제 알려줘야 하고 또 하나 문장이 좀 짧아야 되겠다. 그렇죠. 어떤 문장은 한 2분 동안 마침표가 지켜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매일 방송의 후유증이었죠. 예. 그런 식으로 태업을 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일주일 동안의 이슈들 중에서 한번 꼭 짚어봐야 될 특히 사법과 연관된 사안들 살펴볼 텐데. 박근혜가 아주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이 서초동 소식 중에는 박근혜 이제 형량이 추가된 그 추가 기소된 내용이 이제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고요. 모두 18개 혐의로 1심에서 재판을 이제 받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본인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2개 혐의가 추가돼서 이제 모두 다 하면 뭐 뇌물 횡령 이런 게 이제 추가돼가지고. 그럼 1심 판결 때 추가 기소된 이 사안도 함께 묶여서 판결됩니까? 이제 원래 그 권한은 법원에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그냥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1심 재판이 거의 2월 달에 이제 선고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합쳐가지고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은 2월 달에 결론이 나오고 추가 기소된 내용은 별도 혐의니까요.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다가 아마 2심 재판 때 병합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러 가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재판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근데 사안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제 선고 형량이 한 번에 나오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굉장한 중형이 예상이 되죠. 이번에 추가된 거 아니더라도 이미 지금 기소된 것들 보면은 무기형도 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글쎄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충분히 해줘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금액에 따라서 이걸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6개월에서 2년 정도 되는 거는 받은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일 때 그렇게 되는 건데 5억 원 이상이 가장 세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감경을 해줘도 감경을 해준 게 징역 7년에서 10년 사이 정도를 줘야 되고요. 여기서 감경이 아니고 이건 좀 가중처벌해야 된다라는 사연들이 좀 있으면 11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감경인자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이제 감경인자가 있고 가중인자가 있거든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가중인자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11년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맞게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뇌물 지금 2월달에 재판 결과가 나올 거는 모두 368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검찰의 기소 사항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한테 한 300억 가까이 298억을 받고 롯데한테 70억을 받고 근데 이거는 또 받았다가 돌려주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368억 원을 뇌물을 받은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액수는 굉장히 크지만 약간 조금 뭐랄까요? 찜찜한 구석이 한편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대가 관계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받는 대신에 뭘 해주고 그 돈을 내가 챙겨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뇌물죄가 딱 이렇게
구색이 갖춰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삼성한테 받은 돈은 예. 아시다시피 대부분 정유라한테 갔잖아요. 정유라, 최순실 이런 사람들한테 돈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공동체다. 아, 그렇지. 그래서 예. 박근혜가 직접 자기가 챙겨가지고 받지는 않았지만 최순실, 정유라한테 준 것도 본인의 이익하고 같다라는 이제 논리를 폈는데 그거를 아주 깨부수려고 경제 공동체라는 말이 어딨냐. 부부간에도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될 건데 두 사람이 부부도 아니고 친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친구인데 그러니까 박근혜 쪽에서는 항상 주장했던 게 나는 속았다. 최순실한테 속은 거라서 난 모른다. 그리고 아니 내 딸도 아닌 사람한테 그렇게 뭐 이득을 몰아주고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나는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라는 프레임으로 가지고 나갔던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박근혜 말대로라면은 그 박근혜 배경이 범죄에 대해서 이제 처벌하는 예. 법조항인데 예. 이게 대가 관계가 그래서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자기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명확하게 뭘 주고받고 한 것이 딱 떨어지게 나와야 굉장히 세게 처벌하는 법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 대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예. 뭐 그래서 지금 진경준 검사장 같은 경우도 그냥 보험성으로 들어놓은 것도 처벌을 따로 못하게 뭐 이렇게 됐잖아요.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김영란법이고 예. 김영란법은 대상을 조금 늘린 거예요. 공무원만 처벌을 그렇게 받으면 좀 그렇다. 그렇지. 사립학교 교원이라든지 기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까지 싹 한꺼번에 처벌을 받도록 이때는 대가 관계가 없어도 돈을 일단 무조건 큰 돈을 받으면 안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은 뇌물죄의 그 약간의 빈 구석을 김영란법이 이제 보완해주는 시스템이 이제 마련이 됐는데 뇌물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김영란법이 있었군요. 그렇죠. 대가 관계라는 것 때문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인 사람은 대가와 상관없이 예. 그냥 100만 원 이상 무조건 받으면 예. 무조건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돈 아예 받지 말고 밥 먹는 것도 얼마 이하만 먹어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래도 예전에 있었던 정말 말도 안 되게 진경준 검사장 같은 경우도 지금 김영란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냥 무죄가 나온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진경준이 김영란법 이후에 그렇게 주식을 받았다면은 당연히 처벌할 수 안 있는 되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은 그렇게 보험든 뭐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보험성으로 뭘 받았다가는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김영란법을 저항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구린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겠어요? 무리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야, 뭐 이런 걸 처벌해. 네. 이런 거 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관행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뭐 생각들이 좀 배 있는 거라고 보면 되죠. 김프로가 너무 반발을 해가지고 왜 이러나 했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 이제. 이제 없어요. 이 시행돼도 됩니까? 저 괜찮죠. 알겠습니다. 저만 얻어먹을 수 있어요. 다행입니다. 다. 민간인이다. 너무 김프로가 이제 불편해가지고 김영란법 얘기도 안 했는데 다행입니다.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양형 기준으로 돌아가면 양형 기준이라는 걸 대법원에서 그래서 마련을 해놓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을 하자. 그러면 비슷한 형량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시행을 한 건데 뇌물죄를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가장 적게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형량은 6개월에서 2년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정상 참작을